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저는 대전고등학교 교사 정광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 설명회는 잠시 연기를 하도록 하고, 방송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학년 설명회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3학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23의 대입 기본에 대해서 작년도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올해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입시 결과를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입시 결과를 좀 더 분석해 왔습니다. 그걸 보시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영 계획인데요. 우선은 선생님들 우리 학교 3학년 선생님들의 현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국어 선생님이 3분, 수학 선생님이 4분, 영어 선생님 2분, 사탐 2분, 과탐 2분 이런 형태로 체육은 체육 중점반 때문에 체육 선생님이 계시고 최대한 인문 계열 쪽 1반부터 4반 인문 계열 쪽은 국어라든가 탐구, 사탐 선생님 중심으로 담임을 제가 배치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반부터 11반 쪽은 아무래도 수학하고 이공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영어 계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특이하게 여기 전화번호들 정리했죠. 제 전화번호는 6253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궁금증이 있거라든가 또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 220-6253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5반 담임 선생님에게 무슨 뭐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뭐 코로나 확진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5반 담임 선생님 6243이죠? 220-6243을 연락하시면 저희가 바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주중에 일과 일정표입니다. 일과 일정표도 학부모님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학년 때에 비해서 3학년 때는 7시 40분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늦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좀 더 10분이라도 일찍 공부를 해서 대입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7시 40분부터 8시까지 저희가 자습인데 아무튼 7시 40분까지 안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수업도 진행이 되고 야간 자습도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방과 후 이후 시간의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시간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 중에서는 휴일에도 그렇죠. 주말이라든가 또 공휴일에도 저희가 교실 개방 및 자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일단은 9시 전까지 오면 됩니다. 9시 전까지 오면 되겠고 9시부터 저희가 5시까지 감독 선생님과 학생들 인터넷 관련된 인강 허용이라든가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능화반까지 선발을 한 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추가로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그냥 뭐 흐지부지 하다 보면 바로 12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토요 자습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방과 후교 운영인데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는 이제 수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월 14일 날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는 좀 다르게 학생들에게 선택을 주는데 10시간 중에서 6시간을 학생들에게 주요 선택 과목 한 3과목 정도 선택하게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4시간 정도를 자습을 부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벌써 2학년 때까지 수능 선택 과목은 다 수능 과목들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문제풀이 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혁신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 9교시부터는 이렇게 9교시 이후부터 쭉 자습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5시 10분부터는 계속적으로 자습이 진행된다. 하고 계속적으로 감독 교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계속 돌면서 쓸데없는 행동 같은 것도 다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정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목께서는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국어는 독서, 뭐 고전, 문제풀이,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영어, 수학은 미적분 이렇게 수준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사탐, 과탐 이렇게 구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희망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고 거기다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잘 보십시오.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 정기고사 및 전국연합평가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기 때가 중요한데 1학기 때 일단 중간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4일. 그리고 기말고사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돼야 이제 수시에 관련된 것들. 수시의 생활기록부 성적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날짜도 좀 기억하셔서 2, 3주 정도 때는 학생들에게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이제 모의고사가 있죠.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전국 연합평가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 수능 성적과 관계가 되고 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죠. 최저학력 기준. 최소한 이 정도는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시험 보는 날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바로 다음 주죠. 3월 24일 날 서울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이 서울교육청 모의고사는 아무튼 17개 시도가 다 보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의 전국적인 서열, 등급 같은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년이 2학년 때 상당히 잘했어요. 그렇죠? 2학년 잘했지만 그건 2학년 때고 3학년 때는 또 달라집니다. 특히 수도권 애들이 상당히 잘해져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 다시 한 20일 뒤에 4월 13일 날 바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요거 6월 9일 날 6평이라고 하죠. 평가원에서 진행되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6월 달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야 갈 것이냐 정시를 갈 것이냐 그래서 그 판단을 할 때 6월 달 모의고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달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냐 없냐 요 정도의 성적으로 정시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냐를 판단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7월 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9평을 한번 더 보죠. 그렇죠? 6평에서는 졸업생들이 재수생들이 대략적으로 6만 명 들어와요. 6만 명. 12만 명 중에 6만 명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낮아요. 낮게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성적이 낮다는 거죠. 9월 달에는 대략 7만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졸업생들이. 그렇죠? 수능 때는 대략 작년도에 한 12만 명 시험 봤죠? 그렇죠? 30%가 시험 봤습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졸업생들이에요.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장수생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거 11월 17일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정확하게 8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좋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시간 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작년도부터 뭐 밴드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밴드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밴드 만들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운영이 됐습니다. 학부모 모임들 이렇게 제가 정리했었죠. 현재 멤버가 이제 2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전달사항이라든가 뭐 간단한 정보 같은 것들 꾸준하게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되게 좋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매주마다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선생님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좀 더 대입 정보 같은 것들도 최대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웬만하면 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보다 밴드가 많이 활성화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밴드를 많이 보시고 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 조금이라도 학생들 진학이라든가 또 학사 일정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학생들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안 봐요. 한 40회 보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은 뭐 160, 170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2023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2023 대입이라고 하고요. 수상 경력은 이제 한 학기에 한 건씩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건 정도의 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최대 500자까지 적을 수 있어요. 저 작년에 이거 쓰느라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동아리 활동도 500자 쓰게 돼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500자.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창체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심이 돼 있고 창체 동아리 관련된 활동들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많이 해서 정확히 생인기비에 잘 쓸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 실적 같은 것도 기재가 되고요. 또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최대 700자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로활동 여러 가지 활동 시키셔서 그 생기부 작성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도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 또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혜택은 과목당 500자죠. 그렇죠? 과목당 500자. 작년에 말에 또 제가 또 교과서님들한테 생기부 연수도 막 했었는데요. 올해 또 마찬가지 또 연수하겠습니다. 행발은 3학년 1학기 때 행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학년 때까지의 행동 발달 종합 의견이 들어가고 3학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럼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학교 생활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들인데 우리 학교는 특히 사무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무운동을 되게 전개합니다. 다른 학교랑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 특히 휴대폰이 없는 학교, 담배 연기, 조는 학생이 없는 학교입니다. 확실히 다른 학교보다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나 적어요. 확실히. 폭력도 되게 적은 편이고 담배 연기도 다른 학교로 막 냄새 나거나 또 뭐 전자담배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런 것도 확실히 적습니다. 조는 학생도 적고요.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휴대폰은 저희가 10년 전에 합의를 통해서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뭐 마찰도 생기고요. 또 학생들이 이런 것들 악용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교육적으로 손해다. 그 시간 동안에 핸드폰 없이 전부 다 똑같이 핸드폰 없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암기하고 토론하자. 뭐 어머니도 아버님도 알다시피 핸드폰 옆에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집중 안 되잖아요. 자꾸 보게 되잖아요. 아예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없애자. 똑같이 하자. 연락할 거 교무실에 13대 전화기 다 있습니다. 그 학생들 바로 쓰게 돼 있어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다른 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더 바탕이 돼서 교육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또 독서 시간을 주고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그런 것들이 작년도 서울대 10명이라는 좋은 결과로 반영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안 가져오도록 똑같이 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학교는 특히 수학의 수준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3학년 특히 주당 6시간의 실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고 자율학습 시간을 더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독교사도 배치가 돼 있다.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능합 프로그램, 대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저희는 약간 이걸 낮춰서 한 3, 4등급 애들도 프로그램을 더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초학년 애들의 점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야간 교실 개방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제가 3학년 때는 인강도 허용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허용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도가 높아졌고 자습 감독 같은 것들도 선생님들 계속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끝까지 공부한다. 조는 학생이 지금 거의 없어요. 방금 보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 선생님들이 계속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면 깨우고 있고 그다음에 불편한 행동들 같은 거 다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아까 사무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좀 문제가 최근 들어서 절도 사건들이 가장 많아집니다. 학생들 중에서. 절도 사건, 절도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당근마켓 팔고 이거 범죄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특히 사이버 범죄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 중에 카톡에다가 애들이 인신 공격하고 이상한 장난치고 말기 같은 것들이 있고 이상한 사진 올리고 또 개인 아이디 같은 거 도용하도록 하고 또 유튜브에다가 이상한 댓글 달고 이런 것들 한번 걸리면 못 나옵니다. 경찰서에 한번 신고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생들 진학지도입니다. 학생들 진학지도 2월 말부터 3월 초에 저희 기초상담 다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 대입상담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유니브 프로그램이나 대기업 프로그램 정도 많습니다. 어떤 데는 요거만 딱 하나 써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유니브라든가 대기업 프로그램 또 센지나 프로그램 서울교육청 프로그램 쓸 거고요.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또 사설기관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또 대학교 입시 결과 같은 것들을 가져오거나 또 정시 같은 것들은 뭐 고속성장 프로그램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용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교육청 연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또 대진협의 지원단에 소속돼 있고 또 대기업과 전진협 관련된 자료 제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엄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담임선생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고 그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수를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입 관련된 자체 연수 이걸 우리 학교 연수입니다. 학교 연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생활기록부 지금 선생님들 정독 중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다 읽었어요. 다 분석하고 있고 제가 분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석하고 있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상위권 서울권 대학이라든가 서울권 종합전형이라든가 또 충남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가 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개세특이라고 하죠. 개세특이라고 해서 뭐 이게 아니라 개인별 세특입니다. 개인별 세부사항 특기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별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융합적인 공부를 하거나 주제 탐구를 했으면 거기다가 500자를 더 적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라는 거 있는데 이 주간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업량 유연화 주간이라 하는데 그 시간대 저는 융합주제, 융합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탐구 학술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2번 했었죠. 그래서 올해도 1학기, 2학기 2번 해서 올해는 빨리 5월달 한 번, 7월달 한 번 해서 생활기록 500자, 이 개세특기 최대 5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2가지 중대 주제 하게 되면 좀 길게 써주면 되라 2가지 주제로 500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 7월달에 바쁘더라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융합주제. 융합주제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수학이라든가 또 무슨 뭐 물리라든가 이런 걸 연결시켜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의 1인 1역할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고 학급 활동에 책임감 있게 활동이 있도록 이걸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아침 자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침 자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시 40분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하는데 이때 월수금은 EBS 영어 듣기를 할 겁니다. 영어 듣기가 17문제인데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17문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듣기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수, 금 배치했고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고민을 했는데 작년처럼 지식 나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밖에 없죠. 2학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1학기 때 끝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상위권 대상으로 독서 모듬 토론 발표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둠을 만들어서 독서 토론을 시키고 스스로 주제를 만들어서 독서 토론을 시키고 그걸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라든가 주요 대학들은 독서 토론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생기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애들이 수준이 되게 높았습니다. 올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논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논문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으지는 안 됩니다. 논문을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논문을 읽어보고 어려운 개념들을 분석해보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분석하거나 문헌, 중요한 책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개인 주제 발표를 실시합니다. 그냥 주제 발표가 아니라 문헌을 참고하고 논문을 분석하고 논문의 내용들을 어려운 것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융합된 개인 주제 발표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 때 실시해서 이런 것도 생기부에 적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작년도에 그런 것들 많이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 자율활동입니다. 학급 소규모 그룹 활동 하죠. 또 프로젝트 활동들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작년도에 자율활동 같은 것들이 약간 약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안 돼요. 자율도 제가 다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소규모로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다 장기간의 연구를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벌써 계획서 제출하라고 제가 담임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고 융합주제 같은 것들을 제가 작년에 한 120건 정도를 다 적었어요. 생기부를. 정말 1월달, 2월달 너무 힘들었는데 다 적었습니다. 그 내용 나중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은 학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거. 입시는요, 대입은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작년도 학생들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생활 습성과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들이 선생님들 앞에서 딴짓하겠습니까? 뭐 독서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여러분들 뭐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누가 감독하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감독하고 선생님들이 감독하는데 애들이 딴짓한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고 해야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고진감래가 돼서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야간 자율학습, 토요 자술 자율학습까지 그냥 띵가띵가 딴 데서 노는 것보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지만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과 함께 협조해 주시고요.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학생과 관련돼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학생하고 생각하는 거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걸 대화를 많이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길을 좀 잡아줘야 되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학생의 좋아하는 적성 같은 것들을 또 알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정선의 어떤 대학 수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화를 자꾸 나눠야 됩니다. 남자애들 대화 자꾸 안 나누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야식 같은 것도 이렇게 시켜서 맛있는 거 시키면서 그때 조금씩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런 것들 고민하고 한번 더 결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빠, 엄마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엄마와 혼자 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들 자꾸 얘기를 해서 조금씩 얘기해서 재밌는 얘기 해야지. 너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즐거운 얘기 해주고 맛있다 뭐 얘기해주면서 대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다 보면은 진로 진학에 학부모들의 지나친 욕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성적이 서울권은 갈 수 없는 성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과거에 어머니 아버님 때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지만 지금 개천에 용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달라요. 과거에는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몇 개월마다 올라갈 수 있었죠. 아버님 어머니 세대 그랬죠. 지금은 안 그래요. 오랫동안 누적된 개념이라든가 학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탕이 돼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몇 개월 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애들한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부모님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지나친 욕심을 하지 마라.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친구들 5등급, 6등급 되는 친구들 어떻게 힘들게 모건대에 붙였어요. 합격을. 모건대에 합격을 붙였는데 걔가 수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요. 자꾸. 계속 안 해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하루 이틀 남았어. 전 계속 전화했어. 빨리 왜 안 하냐. 너 여기 안 되면 정시로는 대학을 갈 수가 없다. 가라. 지금 정말 힘들게 붙었는데 가라. 라고 했는데 결국 최종 안 했어요. 근데 전화했어요. 학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다 전화했어요. 왜 등록을 안 했습니까? 지금 정시 성적이 더 떨어지고 6등급, 7등급도 더 떨어지는데 왜 정시를 힘들게 합격시키고 제가 면접시키고 했는데 왜 등록 안 했습니까? 했더니 모건대학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래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래요. 뭐 국립대 정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정시해서 정시 공부 시킬 거고 수시에 등록을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시를 못 치는 거예요. 그게 제 눈안에 나타났어요. 그게. 그래서 그 학생은 정시 못 보고 그 다음에 재수를 했죠. 재수했는데 성적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당연히. 모건대 갈까 말까 하는 성적이 또 나온 거예요. 그때 다녔으면 또 2학년이었을 텐데. 또 재수했어요. 삼수. 나 그다음부터 몰라요. 진짜. 아니 몰라. 그 정도 알라 보러 하다가 그냥 알기도 성적도 대충 봤는데 재수행 성적 아유 막 그런 것들이 학생을 망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학교 다니고 싶었거든요. 걔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를 벌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의 성적과 전국 연합평가 성적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내 학생이 내신 성적과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몇 등급인지 100분위가 몇인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밴드에 올리잖아요. 어느 정도 성적 순위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리고
학생의 말과 행동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애들은 전부 다 성적 올릴 수 있다고 해. 뭐 때문에 핑계대고 이런 때문에 모의고사 못 받고 이것도 내신 못 받고. 근데 그런 것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팩트죠.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학생들 말 특히 이번 시험 뭐 때문에 못 봐서 다음 시험에는 엄청나게 잘 볼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더 노력해서 시수를 줄여서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막 올리겠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 때 가면은 재학생들 5만 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시험을 안 봐요. 하위권 친구들이 시험을 아예 안 봐요. 성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수능 성적이. 그래서 학생들 말, 행동, 뭐 난 독서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에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건 담임선생님이나 감독선생님한테 나한테 전화하면 돼요. 저한테 전화. 저 맨날 남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누구누구의 그거 자습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근데 독서실에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했다? 저 3시간 내째 공부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핸드폰 2시간 동안 보고 애가 1시간 동안 자고 있고 PC방 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학교에서 하면은 우리가 저희한테 뭐 전화를 주시거나 해서 저희가 코칭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피드백 드리죠. 네, 믿지 마세요. 지금 믿을 때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정확하게 따지고 엄격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다음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하는 데서 수능으로 서울권에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해합니다. 수능은 정시 서울권 대학들 중에서 주요 대학들은 16개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 40%예요. 맞아요. 정시 모집 40%예요. 근데 이 정시 모집 40%가 이게 다 대전 애들이 다 붙나요? 이 정시 모집의 40%에 약 60% 이상은 다 수도권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60%보다 이 40% 중에서 절반 정도에는 그중에 절반 정도에는요 다 졸업생들이에요. 서울대학교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는요 6대 4예요. 6대 4. 40%가 재학생이고 60%가 졸업생이에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다 서울권 애들이에요. 서울 강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가 정말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얘를 공부시켜야 돼요. 인지하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대입 기본 안내. 자, 우선 작년도에 합격한 결과들을 좀 대략적으로 볼게요. 합격 결과들 보시면은 서울대학교가 10명 이렇게 합격을 했죠. 그다음에 연대 8명, 서울대 고려대 9명, 뭐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 13명. 그렇죠. 이렇게 경희대 7명 이렇게 붙었고요. 의대는 3건, 이게 중복 합격도 해당이 됩니다. 의대는 3명 정도, 치대 2명, 1명, 과기원, 한국과기원, 카이스트죠. 대구가 디지스트 이런 데 이렇게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데가 붙었고요. 충남대는 이제 57건 정도 붙었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붙었죠.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 특히 수시 모집으로 붙었습니다. 다 종합 전형으로 다 대부분 붙었어요. 자, 전형 일정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수능은 11월 17일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원서 생활기록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까지 입력이 되고요.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때 9월 중순이다. 9월 10일경이다라는 거. 이때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오고 미등록 충원이라든가 이렇게 입시 결과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날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한 일주일간 충원 기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정시 모집은 11월 30일까지의 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되고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그쵸? 제가 잘못 썼네요. 2022부터 2023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 이렇게 진행되니까 알고 계시고 합격자 발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입시 결과를 잘 판단했을 때 이 어디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검색창에 어디가라고 입력을 하시고 어디가 입력하면 요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여기 대입정보센터에 가서 이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하면 요 화면이 뜨는데 여기다가 자기가 서울대라고 치면 서울대 검색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 3가지 전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종합전형 평가라든가 전년도 결과를 딱 클릭하면 8번 이런 거 클릭을 하면 또 면접 평가도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서울대학교 재작년도 건데 70% 컷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또 70%컷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긴 정시 모집. 이게 일반 전형이고, 여긴 직윤이고, 정시 모집이죠. 여기 정시 모집이고 점수 나오는데 거의 인문계열은 수학이 100이죠. 이건 재작년 때입니다. 재작년 때. 올해 거는 6월 달에 나와요.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대전교육청에서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회가 좀 껄끄러우시면 여기 대입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입 상담 배너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대전교육 알림이라는 웹이 있으니까 이거 웹을 까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대전교육청에서 하는 것들, 갈마도서관, 위켄센터, 용운동, 그다음에 뭐 한밭쪽, 유성조, 대덕구 이런 쪽에서 신청이 되고 대체로 토요일 날 다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다 무료 상담이고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잡아주셔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저희가 대전 진로 진학 관련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작년에 찍은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대입 정보에 대해서 빨리빨리 쉽게 또 대전 진학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입시 결과 지금 현재 대학교들은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 4월 달이라든가 또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6월 달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 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이 입시 결과는 대전권에 있는 수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여러 군데 대학들이 고등학교들이 있죠. 작년도에 했었던 그 수시 사례들을 종합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선을 잡자 이런 거예요. 자, 서울권에 있는 직윤입니다. 서울대학교 직윤이고요. 자, 지금 뭐 여기가 건수, 사례 건수고 여기가 합격한 등급이 되겠죠. 경제학부는 1.26에 대략 평균 등급이 되고 경영학부는 1.42 정도, 3건, 2건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불합격 사례들도 있고요. 상당히 인문계열은 1등급 초반대가 형성돼 있죠. 그 다음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인 의예과 뭐 이런 식으로 1급과 되게 높죠. 그렇죠? 여기 자연계열도 대략적으로 1점대 초반, 1.34 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낮긴 하죠. 그렇죠? 차이는 있지만 가도 1.34대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대전권 사례입니다. 대전권 합격했던 사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죠? 일반 전형에 보시니까 성적이 좀 더 낮죠? 직윤보다는 좀 더 낮은데 합격한 건수가 적습니다. 확실히 어려워요. 일반 전형은 면접이 세니까 문과계가 어렵습니다. 이과계열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지금 등급도 보시면 1등급 중후반까지도 가죠. 제일 낮은 거 재료공학부가 1.96입니다. 평균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주 2.6 이건 조금 못했는데 1.96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1.91도 있네요. 조선해양공학과로 3명이 합격했는데 3명의 평균이 1.91입니다. 대략 가는 잡으시겠죠. 그만큼 생활기록부 준비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대략 가는 잡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예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의예과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의예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많이 하실 때 대전 사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예과 우리 대전 사례 특히 교과 전형을 다 노려야 됩니다. 종합 전형은 쉽게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교과 전형을 확실하게 노려야 됩니다. 내신과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대략 합격자 평균 보시면 대략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 선. 1.3대도 있고 1.4대, 건양대가 1.4.5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자 건수 뭐 1.4대 전북대학교도 있고요. 충남대학교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서 1.7대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불합격 사례들이 돼 있고 상당히 좋죠. 교과 전형은 대략 한 1.3대 보셔야 됩니다. 항상 1.3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 최저는 3개합 4 또는 4개합 6을 맞춰야 됩니다. 자,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도 무대 종합전형이라서 뭐 내신이 되게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특히 서울권은 뚫기는 어려워요. 1.3 이상 됐을 때 서울권은 종합전형 뚫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1.3, 뭐 1.2622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1 동국대학교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1점대 대부분 초반인데 가끔씩 좀 낮은 게 합격한 친구들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약학대. 작년에 처음으로 약학대가 생기면서 제가 약학대에 관련된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한 1.3대 1.5 정도 받아봤는데 좀 여기 결과를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게 약학이라고 해서 의학계열 준비 친구들이 약학계열 돌리지 않더라고요. 의학계열 끝까지 가고 약학은 약학대로 생명과학을 좀 더 준비했던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보시면 약학계열 보시면 지금 한 1점 뭐 초반대도 있고요. 여기도 또 일단 중반대도 있고 여기 2등급 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1점대 후반대도 있고요. 그렇죠? 충남대학교는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 1.58대 마지막으로 붙은 친구는 1.85예요. 그렇죠? 1.85입니다. 전북대학교 마지막 붙은 친구는 2.91입니다. 이게 무슨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이 아니에요. 내신과 최저로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낮은 형태도 1.5대에서 형성되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 약학 계열이 좀 더 다르다. 자, 요 정도로 가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요 정도 가늠 잡으시면 일단 선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아직은 입시 결과가 다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가늠 잡으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학 종합전형입니다. 약학 종합전형인데 약학 종합전형 확실히 서울권은 좀 등급이 낮죠. 가천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제 1등급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중반도 있고 초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번 막 여기 보시면 충남대 한 건 붙은 거는 1.83이 붙었네요. 그렇죠? 충남대학교 붙은 거는 1.83 정도가 붙었습니다. 한 1등급 중후반 정도도 한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초등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과 전형인데 초등학교는 대략적으로 1점대 초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점대 초부터 중반 후반까지도 돼요. 1점대 제가 아마 옛날에 강의한 적 있었는데 1점대 초반 중반 후반대까지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후반도 있죠? 그쵸? 2점대 초반도 있고, 이 교대, 요거 전부 다 종합전형이긴 한데,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남대. 이 자료들은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충남대학교, 이거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충남대가 발표한 자료예요. 저희가 수합된 자료가 아니라 충남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충남대에서 문과 상위권 한번 볼게요. 문과 상위권 보시면 요거 보세요. 70% 컷 보세요. 자, 2022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라인 보세요. 자, 문과의 지금 성적 높은 상위권인데 2.5부터 시작해서 2.89 요 정도 라인이죠. 그렇죠? 이 정도 라인입니다. 2점대 중반 정도 시작이 된다. 2점대 중반이다. 자, 내신만 좋으면 되나요? 충남대는 수영탐, 국영탐 11등급입니다. 국어, 영어, 삼고 11등급을 맞춰야 돼요. 이걸 못 맞히는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하위권 아까 잘 보세요. 하위권 아까 여기 돼 있죠. 4등급부터 70% 컷인데 4등급부터 쭉 나열돼 있죠. 4등급부터 3등급 중반까지. 그러니까 4등급이라든가 3등급 중반 정도도 충남대 한번 어필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연계열 볼게요. 자연계열 작년도에 성적이 더 올랐는데 자연계열 성적이 의학과가 1.14죠. 수의과 1.6, 약학과 1.7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일반 전형입니다. 저희가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성적내고 요런 과가 요렇게 과다. 그다음 하위권 아까 10개. 하위권이 더 경쟁률이 팍 터집니다. 어떻게 하든 충남대학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런 학과들이고 요런 학과 성적들이 요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 컷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낮은 컷까지 가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충남대학교는 대체로 수영탐 12등급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공대는 수영탐 12등급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거는 컨퍼런스 자료가 이건 지역인재죠. 그렇죠? 이건 지역인재입니다. 두 가지 전형제 지역인재도 지역인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간 지역인재가 0.12 정도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의예과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지역인재가 의예과 작년에 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의 대략적인 일반적인 과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최저학력 기준 통과율인데요. 충남대학교는 최저학력 기준이 아까 수영탐, 이과는 수영탐 12등급, 문과는 무료탐 11등급이라 했는데 최저를 통과하는 거 보세요. 공대를 최저 통과한 사람이 58%, 60%는 통과한다는 거죠. 근데 40%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인문대학 보시면 45%는 통과를 하는데 55%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 정도는 통과하고 절반 정도는 통과하지 못한다. 올해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다. 10대 1의 경쟁률이 하더라도 5대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약대 보세요. 약대가 처음 생겼는데 약대가 16%밖에 못 맞췄어요. 84%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의대 보세요. 의대 보시면 여기 의대 37%는 맞췄는데 약 62% 정도는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되게 중요하다. 최저학력 기준에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수능 공부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충남대 종합전형 사례인데 종합전형 사례는 충남대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 사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데 등급을 보시면 학교 등급이 대략 이 정도죠. 생각보다 높죠. 그렇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등급이 거의 교과 전형만큼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보시면 여기도 성적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은 편 형성되어 있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합격 건수고 합격 등급들이 평균 등급들이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됐군요.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강의를 보도록 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2023 대입 관련된 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좀 찍을 건데요. 아무튼 대입 관련된 것들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좋아지면 5월달 정도에 한번 다시 대입 설명회를 하거나 또는 입시 그 학부모 설명회를 다시 해서 대면 설명회를 해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열 수 있으면 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무튼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속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계속 연구하고 대입 상담하고 애들 지도하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남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끝까지 남고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단합되고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상담해서 좋은 진학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학교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에게 뭐 열심히 학생들께 독려해 주시면 저희 끝까지 노력하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